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8월 4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8월도 4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은 무지 덥긴 덥습니다. 부산도. 지금이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저기 휴가의 최대 피크죠. 피크. 그리고 다음 주가 지나고 이제 광복절 지나면 이제 뭐 휴가철은 거의 다 지나가고, 그리고 해수욕을 하기에는 이제 바닷물이 좀 많이 차지고 뭐 그런 시기죠. 아무튼 그 지금 상황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점점 더 혼돈으로, 카오스라고 하죠 보통. 카오스, 혼돈, 카오스, 더 깊은 카오스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해야 됩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뭐 그 와중에 이제 우리 토끼 형은 이제 휴가도 끝나가고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다시 출근을 할 텐데, 뭐 하여튼 5일 동안 이제 어떤 형태로도 뭔가 조금 구상은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 뭐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은 이제 진짜 그 좀 더 크고 이제 크게 보고 좀 더 냉정하게 좀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뭐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새로운 어떤 체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까지 쉽게 말해서 거의 이제 뭐 왕 같은 대통령이었잖아요. 청와대 안에서 처박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는 모든 일들이 전부 그 음성적으로 다 저기 처리가 됐잖아요. 제가 이전부터 계속 몇 번 말씀드렸듯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토끼 형이 용산으로 옮기면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장점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 청와대에서는 밀실에서만 이루어지던 일들이 용산으로 옮겨오면서 이게 다 까발려지니까, 그러니까 꼭꼭 숨겨져 있고 자기들끼리만 싸바싸바 해가지고 어떻게 하던 것들이 용산으로 옮겨오면서 모든 게 다 까발려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기득권은 기득권대로 이씨 가만 보니까 기득권 다 뺏기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토끼 형 하는 걸 보면. 거기다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 기득권들의 어떤 선전선동에 혹해가지고 부안해동하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일부는 본능적으로 이제 이 일반 우리 국민들도 뭐 개돼지건 버러지건 간에 본능적으로 이전에 봐왔던 대통령하고 너무도 결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오는 혼돈, 뭐 그런 것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어떤 이 혼란이 다 지금 혼재해져 있으며, 혼재해 있는 와중에 이제 계속 갈수록 이제 서로 막 그 자신의 어떤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기득권들이 자신의 영역, 자신의 어떤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발악을 하는 와중에 개돼지 버러지들은 거기에 부안해동 해버리고. 왜냐? 이게 갑자기 뭡니까 이거 변화가 닥치니까 일단은 모든 이 생명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의 환경에서 갑자기 뭔가 확 바뀌어버리면 이 본능적으로 일단 불안해지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 제가 말씀드리듯이 뭐 지능이 높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환경이 갑자기 순식간에 확 변해버리니까 모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일단 근본 바탕이 일단 이 뭐지 하는 어떤 불안감이 엄청나게 지금 증폭돼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표출되는 그러니까 어떤 표출되는 방식들은 다 인제 어떤 계층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혼재돼 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토끼 형이 그냥 이 아노미 상태로 방치를 해 놓고 이게 상당히 극도의 어떤 불안감이 극도에 거의 극에 달했을 때 어떤 형태로든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그게 인제 머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도 이게 뭐 8 월이 지나고 9 월이 지나고 이렇게까지 방치를 그냥 아무런 어떤 조치도 없이 그냥 무작정 방치를 하기에는 좀 어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람들은 그냥 불안하게만 느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개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불안해진 거죠.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기득권은 기득권대로 인제 자기의 어떤 기존의 어떤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저기 뭡니까?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뭡니까? 저기 기존 정치권, 언론, 특히 종편에서 이렇게 인제 토끼를 물고 씹고 뜯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일반 백성들은 그 기득권들의 그 어떤 선전선동에 맥없이 그냥 이 부안해동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저같이 뭔가 좀 중심을 잡고 제대로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제가 말하는 그 유튜브 소위 유튜브 그 보수 유튜브라고 하면서 스피커라고 자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만 저처럼 냉정하게 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이 정리를 좀 해 주면 좀 괜찮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걔들도 어차피 기득권에 속해서 발을 걸쳐서 이권을 챙겨 먹겠다는 그 생각이 먼저 박혀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혼란이 당장 막 한두 달 만에 완전히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더 혼란 상태가 좀 지속될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듯이 고름이 생기면 이게 완전히 노랗게 익을 때까지 그대로 둬야 됩니다. 이거 어설프게 이 뭡니까 고름을 빼냈다가는 덧나거나 다시 재발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름이 노랗게 완전히 익어 가지고 동글동글동글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방에 촥 제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인제 이 현실에서는 100%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게 상당한 수준까지 이 고름이 차 오르도록 방치를 해 두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이제 그러는 중에 인제 어쨌든 뭔가 좀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1일 1거짓말 이재명, 그리고 본색이 드러난 조선동화. 여기서 제가 중앙을 뺐는데 뺀 이유는 제가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가볍게 처음 기사를 아까 조선일보 보다가 이 기사가 있길래 그냥 봤죠. 합의 성관계 후 강간으로 고소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 그래 이제 읽어보니까 A씨, 남자죠. 2019년 한 대학 행사에서 B씨와 만나. 이게 강간당했다고 고소한 개쌍년이죠. 떡을 쳤는데 B씨는 A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남자는 이 개쌍년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법원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 B씨, 그러니까 이 쌍년의 무고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대요. 근데 저는 언뜻 생각이 이게 뭐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제 상식에는 그러니까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제 상식에는 이게 왜 무혐의 처리가 됐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이 쌍년이 거짓말로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거 고소한 것 자체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무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고는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하길래 제가 그래서 다 대표 형님한테 전화를 해봤죠 이걸로. 그걸 물어봤거든요. 일단 다 대표 형님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대요. 물론 또 이걸 뭐 전화상으로 좀 꼬치꼬치 캐묻고도 하기도 좀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질문을 안 하고 뭐 그런 거부터 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다른 얘기 하다가 이제 끊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에서는 그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이 쌍년이 패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이 쌍년한테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가 강간을 한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그를 부당하게 고소했다는 취지로 A씨에게 1억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법 많이 나왔죠. 1억 8천. 그러니까 뭐 1억 8천을 뭐 갚든지 아니면 못 갚으면 뭐 깜빵을 가든지 뭐 그래야 될 건데 그거는 뭐 이제 뭐 저하고는 별 크게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 뭐 어쨌든 법에 대해서 상당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일단 그 제 상식에서는 이게 좀 그래요. 분명히 이거는 이 무죄 확정 판결 받은 걸로 이 B라는 이 쌍년이 무고죄가 성립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죠. 왜냐면 제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 무죄 확정 받을 판결을 받은 이거 자체가 바로 증거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뭐 무고는 무혐의 처리됐대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시던가요. 하여튼 좀 희한해요. 그리고 이제 광주방송, KBC 광주방송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가 얼마나 개새끼들인지는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네이버 메인에 올라온다니까요. 그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제가 얘기했던 대로 딱 나오잖아요. 70대 이상 맞아. 최후의 보루 70대 맞아도 돌았었다고. 모든 게 증서. 윤 잘못한다. 잘한다 27.4, 잘못한다 68.8. 핵심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70대 이상, 잘한다 45.7, 잘못한다 48.1.
대구 경북에서조차 33.7대 59.7, 30대는 14.9대 82.9, 40대에서는 17.9대 80.6, 광주 전남북에서는 12.4대 82.2. 경제와 아니 그래 이거는 뭐 제가 막 그냥 막 별 생각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전이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27.8대 58로 나왔대요. 진짜 딱 더블 스코어 아닙니까? 더블 스코어.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아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버러지라는 반정이 되는 거예요. 방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진짜 그냥 언론에서 뜨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런 걸러내는 어떤 장치 전혀 없이 오로지 종편에서 떠들어대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흔히 말하는 좀비, 버러지. 아니 여러분들 개돼지도 생각 많이 하잖아요. 진짜 그보다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보면 일단은 58%는 버러지란 얘기예요. 버러지. 일단 여기서 58%는 버러지란 얘기예요. 기대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원래는 그 JTBC에서 단독이라고 8월 2일 날 저녁 8시 뉴스인가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8월 3일 아침에 이재명 측에서 음해고 왜곡이라고 이제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후보와 김 씨는 모두 과잉 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문을 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죽은 김 씨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제 또 그러니까 처음 보도하고 또 하루 후에 JTBC에서 이제 단독이라고 또 이제 보도를 했죠. 숨진 김모 씨, 김혜경 운전기사로 급여를 받았다. 승관이 회계장부를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일날 JTBC 보도에 대해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경선 당시 이 의원 측이 승관이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보면 배우자 차량 운전기사에게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그 당사자는 김모 씨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JTBC가 알아본 결과 요 김모 씨하고 숨진 김 씨가 동일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전혀 모른다고 음해다, 왜곡이다, 공작이다 이랬잖아. 그런데 급여를 운전기사라 해가지고 3개월 동안 1,500만 원을 줬대요. 1,500만 원을.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중앙을 뺀 거예요. 이 극빨갱이 JTBC가 이걸 단독 해가지고 계속 때리는 걸 보고 뭐지? 좀 궁금하긴 해요. 뭐지 이거? 윤통한테로 우리 토끼 형한테로 완전히 돌았었나? 분명히 그건 또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른다고 했는데 판문점에 같이 간 사진도 나오고 회의하면서 찍은 회의 사진도 나오고 자기 아들
이동우가 그 개새끼 그거 52일 동안 병원에 쳐누워 있을 때 국군 수도병원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리고 경선 기간 중에 이렇게 기사를 부리고, 그래 보시면 이제 배 씨도 오늘, 그러니까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일 받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경찰 이때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실력이 없는 데다가 이 경찰 새끼들도 거의 빨갱이화가 어마어마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 대표님도 이제 좀 걱정하는 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새끼들이 이준석이하고 이재명이를 무혐의 처분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 느낌에는 이 지금 배 씨를 계속 소환 안 하다가 소환한 걸 보면 무혐의를 해주려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뭉개거나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뒤질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 내지는 공포감을 좀 느끼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제 생각에는 특히 이재명을 무혐의로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리고 PC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마어마한 공포에 아마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오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또 거짓말을 해나면, 변명을 하냐면은 김혜경 차량 운전자 아니다. 그러니까 그 추가로 입장문을 내는데, 김 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며 계약서를 공개했대요. 그리고 캠프에서 운전 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 씨 차가 아닌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운전을 맡았다고 주장. 근데 아니, 제가 왜 계속 이 백성들이 그 개돼지고 버러지라고 하냐면은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지금 뭡니까 그거? 김건희한테 뭐 악의적인 프레임 씌워가지고 뭡니까 그 저기 저 뭐 나토 갈 때 뭐 민간인을 태웠네 만에 그렇게 하면서 물고 싶고 뜯었잖아. 지금도 뜯고 있잖아요. 이 시발년이고 김혜경이 시발년이 뭔데? 그것도 후보 시절에, 그것도 경선 후보 시절에 이렇게 의전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거 불법 의전 아니야? 불법 의전. 근데 이 얘기를 또 누구도 안 해요. 누구도 안 해. 이 계속 말이 바뀌고 거짓말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그 가장 심각한 거긴 하죠. 도대체 아니 경선 후보 시절에 이 시발년이 왜 이런 의전을 받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소위 보수라는 새끼들이. 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어, 정말 이거 그만큼 나라가 지금 엉망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보세요. 하루에 1일 1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 무슨 뭡니까? 그 닉슨 때였나? 이걸로 탄핵을 당했습니까? 그냥 지가 내려왔습니까? 제 기억에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알기로 워터게이트가 이게 아마 건물 이름이 워터게이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발단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저 뭡니까 그 도청 장치를 한 게 들켜가지고 결국에는 닉슨 일단 닉슨이라고 보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찾아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탄핵을 당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도청한 것 때문에 탄핵을 당한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거는 탄핵을 당할 만한 사안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밝혀지고 한 기자에 의해서 언론에 밝혀지고 나서 닉슨이 계속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탄핵을 당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발단은요 도청이었습니다만은 이거 자체로는 탄핵 사안은 분명히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닉슨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탄핵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끝나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뭐 그냥 검색하면 될 거니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그 도청장치를 설치했던 요 건물 이름이 워터게이트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보통 이제 이 권력형 비리나 이런 거에 게이트라는 게 붙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비춰보면 이재명이는 지금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감옥을 가야 돼요. 감옥을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돼.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 버러지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이 그래 좀 뭐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 좀 물고 빨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위 말해서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정도라는 게. 뭐 거짓말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100% 도덕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식이나 논리나 합리성이나 이런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짓말을 해서 될 게 아니잖아.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끊임없이 언론에서 니 어제 거짓말했지 개새끼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 씹으리면서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걸 보면 아무리 내가 만약에 지금 그래 개딸이고 해가지고 찌빠가 됐지만 이 정도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 그 거짓말이 아 그게 아니다 왜곡이다고 얘기했는데 다음날 왜곡이 아닌데 씨발놈아 네가 또 거짓말했네 또 밝혀지잖아요. 그럼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또 하루 지나면 또 거기 또 그 변명한 게 또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이게 무한반복인데 거짓말의 무한반복이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이재명을 지지한다잖아요. 이런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진짜 이렇게까지 굴러온 게 신기하다니까요, 진짜. 이 도대체 이걸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하고 일본이 아니면 이건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그 보세요. 어제는 음해와 왜곡이라고 해놔놓고 김 씨는 배우자 씨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직보하게 계약하고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전혀 모른다며. 전혀 모르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당을 받아가요. 이게 진짜 모를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보세요. 뭐 선행 차량이라는데 그 쉽게 말하면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운전을 맡다 그러면 제가 처음 이야기로는 아니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방향이 이쪽입니다. 김혜경이가 뒷차를 타고 김 씨가 앞에서 이 차를 끌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갔다 다녔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경선 후보가 당 경선 후보가 이렇게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경선 후보의 마누라 이 개씨발년이 이렇게 받았다고? 여러분들 만약 김건희가 이렇게 지금 영부인인 김건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꼴랑 당 경선 후보 마누라가 이런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들으면 분노가 솟아오르지 않아요? 아, 난 진짜 아휴, 하기사 화낼 게 아니지. 제가 항상 버러지라고 하니까 버러지니까 씨발 뭐 화를 낼 수나 있겠습니까? 아휴, 참말로. 이걸 설명하려면 진짜 버러지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백성들이 진짜 최소 80에서 90%는 진짜 버러지다. 진짜 개되지도 못되는 버러지가 맞다. 그렇게밖에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말 들으면서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나? 오. 그리고 그래, 패널로 나온 씨발놈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무슨 권한으로. 그리고 여기 뭡니까, 그래. 경선 후보 때, 이, 뭡니까, 이거 돈 쓰는 거, 이거 다 어쨌든 국민 세금 아니야, 이거? 이거 개인 사비로 쓰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걸 보면서 이것들의 이 본질이 어떤지, 본성이 어떤지 이게 느껴지지가 않나? 이 진짜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이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지? 이게 지능이 필요하나? 이거 판단하는데? 상식이 필요해요? 논리가 필요합니까? 이성이 필요해요? 아, 정말. 그럼 오늘 또 뭐, 이 씹새끼가 또 뭐, 오늘 어제 펠로시
왔는데 저도 아까 저 보니까 어제 저녁에 도착했는데 그 한 명도 안 나갔다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결제다 뭐 뭐다 뭐 하면서 막 지금 하고 있고 또 토끼 형이 안 만나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유승민이가 연극 보고 뒤풀이 할 시간이 있으면서 펠로시를 안 만나냐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언뜻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이 새끼 네가 할 말은 아니지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 진짜 뒤질라고. 그래 아까 그래 다 대표님 통화할 때 다 대표님이 하는 얘기가 확실하진 않은데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뭐 그 입장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원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다 대표님이 하는 얘기가 이 펠로시가 우리나라로 치면 이 주미애 정도급이래요. 이게 그 모든 어떤 말이나 행동이라든가 생각 구조 자체가.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어 미국의 주미애 이렇게 말해야 되나? 막 그런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에이 그냥 해주지 마 막 이렇게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저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어제 기사인데 동아일보 유는 꼭 무교동 보고국집에 가야 했을까? 뭔가 읽어봤죠. 필자는 보고국집에서 새삼 부결국집 30%대가 무너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버랩됐다. 자신과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는 정치적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공통점 때문일 것이다. 개소리 쳐씹지 마시고요. 검사 시절 부하들과 밥자리를 즐겼던 윤 대통령은 좋아하는 국밥 한 그릇 하러 간 것이겠지만 사람들이 온전히 다 그렇게 생각할까? 일부는 서민 행보를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서민 코스프레로 여길 수도 있다. 민생 탐방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으나 대통령이 룸 있는 식당 놔두고 왜 무교동 골목까지 와 주변을 번거롭게 하느냐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 보세요. 말은 맞죠? 근데 이거 그럼 무교동 북극집 안 가고 뭐 그 용산 근처에 가면 또 이런 얘기 안 합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물고 씻고 뜯다가 더 이상 물고 씻고 뜯을 게 없으니까 하다 이제 점심 먹으러 북어국집에 가는 이걸 가지고 또 물고 씻고 뜯고 있어요. 와, 제가 진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는 한국이 경제 안보적으로 중차대한 도전에 처해 있는데 대통령은 뭘 하려는지 알 수 없다는 신뢰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뭘 하려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위기에 불안해하는 민심에 공감하면서 검사 티를 벗고 대통령으로서 프로페셔널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다. 끝까지 개소리죠. 이 불안해하는 민심은 뭡니까 경제 안보가 뭐 도전에 직면해 있어가 아니고요. 요 새끼들이 제가 말씀드리듯이 요 이권 카르텔 요 새끼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쳐 씨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쳐 씨부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씨부리잖아요. 끊임없이.
아니 이거 개돼지 버러지들이 뭘 알아서 뭐 대통령으로서 프로페셔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프로페셔널 대통령이 누군데요? 문재인이가 프로페셔널 대통령이었습니까? 박근혜가요? 이명박이가? 노무현이가? 김대중이가? 김영삼이가? 노태우가?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역사에서 프로페셔널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그 이 의구심은 굳이 안 가져도 되는 의구심인데 지네들이 끊임없이 이 의구심을 갖도록 조장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비정상적 조치에 대한 사정을 원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토끼형 지지자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 뒤에를 읽어보세요. 물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이. 대선 전 민심은 검찰총장 윤석열을 뽑았더라도 지금은 대통령다운 모습으로 진화하길 기대한다. 그래 얘들이 이제 진화하기를 기대하는 거는 이전 청와대에서처럼 그냥 그렇게 있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얼마나 쓰레기들입니까 이것들이. 2022년 8월 지금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소명은 때려잡자 문재인인가 아니면 민관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경제 안보 위기를 극복해 보수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인가. 보수의 저력? 이게 보수의 저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보수의 저력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여러분. 아 정말. 휴가 중에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민심의 기대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들어봐야 한다. 이게 뭡니까? 이 얘기는 적폐청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자기들도 연루가 돼 있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우리 수사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니에요. 아무튼 아이고 참말로 이 지금 동아일보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대통령 그냥 근엄하게 뒤에 숨어가지고 얼굴도 잘 안 비치고 그게 프로페셔널한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여기에 또 넘어간다니까. 중요한 거는 이것도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준석, 윤직격 전 정권서 훌륭한 장관 반나 발언 나와선 안 됐다. 이거 한 달 정도 됐잖아요. 페이스북에 한 일간지 칼럼을 보면 이게 조선일보 이거 끝나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선일보에 나왔대요. 아까 다 대표님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달 5일이었던가 뭐 인사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물고 싶고 뜯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잖아. 아니 지난 정권 때 이보다 훌륭한 장관들 보셨냐고. 그때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박민영이 10새끼가 이제 이 발언은 잘못됐다. 그렇게 할 거면 민주당과 다른 게 뭐냐.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토끼형을 갖다가 저격을 했다고 해야죠. 그 이제 윤 대통령의 장관 발언을 지적하자 분노한 윤 대통령이 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이 대표 징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내용의 칼럼이다. 칼럼은 자기 당 대변인에게 초유의 비판을 당한 윤 대통령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보니 분노가 클 것이라고 짐작돼 주위에 물어봤더니 사실이라고 한다. 이 대표를 싫어하는 윤 대통령으로선 반대 박 대변인의 비판 뒤에 이 대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아니 보세요. 짐작돼서 주위에 물어봤대요. 그냥 사실이 되고 했대요. 근데 주위에 누구한테 물어봤죠? 그럼 이 짐작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쓰잖아요. 이에 이 대표는 눈을 의심하게 하는 증언이다. 박 대변인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당한 유감이다. 저는 대표 취임 이후 대변인단이 쓰는 어떤 논평에도 이걸 쓰라는 이야기, 저걸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박 대변인은 대선 기간 중 불철주야 노력했던 윤 대통령 당선을 너무나도 원했던 사람이고 대선 이후에도 경쟁 선발로 여당 대변인 자리를 맡은 사람이다. 대선이라는 전장에서 논리로 치열하게 상대와 맞붙었었던 선무신 공신이고 후보 옆에서 심기경호하고 다니던 호선 공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과연 아니 우리 토끼 형이 당선을 그렇게 원했던 새끼들이 그렇게 분탕질을 쳐?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그래 보세요. 대선 이후에 경쟁승말로 대변인 이게 뭡니까? TV조선에서 그 뭡니까? 나는 국대장가? 그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조중동이 뒤에 있다고. 이준석이 뒤에는 조중동이 있다고. 지금 딱 하는 짓이 딱 그거잖아. 철저하게 지금 이준석을 갖다가 엄호하고 옹호해주고 있잖아요. 참, 이 칼럼들로, 이 기사들로 조중동이 이준석의 뒷배라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뒷배. 심작으로 우리 토끼 형을 갖다가 물고 싶고 뜯고 또 짐작으로 이준석을 존나게 빨아주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참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기가 찰 노릇. 그러니까 이제 뭔지 찾아봤죠. 양상훈이 저번에도 한번 양상훈이 그 제가 저 분석을 해드렸죠.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윤 대통령 참을인자 3번만 쓰길. 새 정부가 출범 초에 지지율 폭락이라는 기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잘만 하면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그 관건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시간의 힘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 진짜 이 분명한 거는 우리 토끼형을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직 없는 게 맞아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참을성이 최고인 사람이 우리 토끼형이에요. 토끼형만큼 참을성 좋은 사람이 없어요. 절대. 그리고
시간의 힘을 믿는 거는 저도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때까지 쭉 그래왔다니까. 그냥 시간만 가기를 계속 뭉개고 기다리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는데 막 다 잡아지잖아요. 지지율 30% 선마저 무너진 것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문자 메시지 때문인 것 같다. 필자는 그냥 보세요. 문자 때문이다가 아니고 때문인 것 같다. 필자는 이 사태의 시작은 국민의힘 박민영 청년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이라고 짐작한다. 보세요. 짐작한대요. 짐작. 자기 당 대변인에게 초유의 비판을 당한 윤 대통령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봤다. 분노가 클 것이라고 짐작돼 주위에 물어봤더니 그냥 주위가 누구 사실이라고 한다. 아니 분노가 클 것이라고 짐작돼서 주위에 물어봤더니 사실이래요. 근데 이 새끼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 그 누가 친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봤다는 거지?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오디션 방식으로 뽑은 대변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대표를 싫어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박 대변인의 비판 뒤에 이 대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에 대한 당 징계위가 이틀 뒤인 7월 7일로 예정돼 있었다. 보세요. 억지 짜맞추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표의 성상남 및 증거인멸 의혹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당 징계는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해. 이게 무슨 말이죠? 당 징계는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해야 한다. 아니 그러면 윤리위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윤리라는 게 뭡니까? 이 수사 결과하고 윤리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이럴 거면 모든 기관에 있는 뭡니까 뭐 윤리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된다니까. 아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로지 수사 결과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날 경우에 아니 이거는 그냥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하라는 거는 경찰이 만약에 그러면 무혐의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재판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때 되면 또 이 새끼들은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재판 다 끝나봐야 한다고. 이런 재판 끝나는데 아무리 빨라도 2년 3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이 새끼들 딱 수법이 뻔하잖아. 그러면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가 성상납을 받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정견을 수사했다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이준석이는 반발할 거잖아요. 그럼 재판에 넘겨지고 재판에서 또 1심에서 만약에 또 그 맞네 성상납 받고 그 증거인멸 하려고 했던 거 맞네. 그러면 또 2심 가야 될 거 아니야. 또 대법원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히 그냥 징계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아니 윤리위가 왜 있는 겁니까? 윤리위라는 거는 수사 기관의 어떤 판단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품위 유지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범죄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범죄하고는 내가 당 대표인데 맨날 저기 사석에 친구나 누구 만나면서 씨발 당 대표라는 새끼가 당 비밀이고 뭐고 씨발 뭐 모든 거 다 까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게 죄는 안 될 수 있지만 심각한 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당연히 그걸로 윤리위에서 판단해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아니 내가 누구 보고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얘 쌍이나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형사적으로 고소는 안 될 수 있어. 고소를 하더라도 뭐 무혐의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심한 적도 아니었다 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욕을 한 건 사실이잖아. 이 씨발년 개념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거는 맞잖아요. 이 얘기를 해야지. 아니 씨발 그러면 내가 야 씨발년아 개년아 이렇게 욕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경찰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상대가 고소를 했어요. 근데 경찰에서 그냥 에이, 무혐의네 뭐 욕 이런 거야 뭐 누구나 한 번씩 하는 거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거 저기 윤리위에서 징계를 내리면 안 되는 거네. 아니 무슨 이런 씨발 개소리를 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걸 믿는 아 그렇지 이렇게 개돼지 버릇이 한다니까요 또. 그래 이게 독극물이 맞지.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준석의 뒷비라는 게 이것만 봐도 딱 나오잖아요. 이준석이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징계를 먼저 했는데 수사 결과 증거가 없다고 나오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개새끼들이 진짜 이 독극물 새끼들이 많다니까요 진짜. 그럼 이거 뭡니까? 아까 이 새끼 말은 이거잖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거, 그 B라는 이 씨발년이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강간이 아니네 씨발년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씨가 다시 얘를 갖다가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로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에서 이 무고죄는 무혐의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십새끼가 하는 말은 무고도 아니고 그러면 요 앞에 결과는 안 보고 그냥 이 경찰이 요 무고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걸 보고 봐라 씨발로마 무고가 아니네. 그러면 죄가 없네. 그럼 네가 죄인이네. B씨는 아무 문제 없네. 윤리위에서 만약에 징계를 했다 칩시다. 얘가 만약에 그래 이 당원이라 가지고 그런데 무고죄가 무혐의 났네. 그럼 윤리위 징계한 게 무효네. 이 말이잖아. 이 말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걸 씨발 이렇게 쳐씹으리면 또 이걸 그냥 엎어 승상경이나 이런 개씹새끼들이 하듯이 그냥 이걸 엎어버리면 이런 비판 없이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렇지 이 씨발놈들 프레임에 딱 걸려든다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씨발 그렇게 나오는 거냐 이 개쪽 같은 새끼들아. 그리고 보세요. 이거 죄다 지가 짐작한 거 아니야.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직 박탈까지 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많았어요. 지금 호도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경찰 수사 결과는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 지금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 대표 징계는 윤 대통령의 분노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다. 그래 이 짐작하는 거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면에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신문이라는 이 여기에다가 칼럼에다가 이게 씨발로 이게 주필이잖아 주필. 그 대표이사 이런 새끼가 짐작을 가지고 칼럼을 써요.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부 총질은 이 대표만이 아니라 박 대변인의 비판까지 포함한 뜻이었을 것이다. 많은 국민은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 느낌 가진 사람 없는데 니들이 자꾸 이렇게 몰아가잖아, 이 씨발놈들아. 그러니까 개돼지 버러지들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고, 이 개쪽 같은 새끼들아. 지금 이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새끼들입니까? 이것들은 진짜 독극물이에요. 이게 진짜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이것들은 조중동하고 종필은 다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짓을 하잖아, 이런 짓을.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는 결국 나오게 돼 있다. 그때 징계도 늦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뜸을 들이며 분을 사귀고 말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참 흘린 자 3번만 쓰기를 보는. 야, 이 씨발 새끼야. 지금 참 흘린, 아이고, 이 씨발. 제가 말씀드렸지. 얘들은 자기들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고, 우리 토끼 형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제가 믿는 건 이거라고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 토끼 형을 갖다가 전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 싸움의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마무리를 하자면, 조중동이 그리고 빨갱이들이 연합해서 이준석이를 당대표를 만든 겁니다.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얘들의 합작으로 탄생한 게 이제 이준석 당대표예요. 그리고 거미의 똘마니들. 간첩 새끼라는 거죠. 간첩 새끼들. 기득권과 빨갱이들의 간첩 새끼들. 방금 제가 명확하게 지금 증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만큼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 내 의견에 동의를 안 하면 댓글에다 한번 달아봐봐. 달아봐봐, 씨발. 네 논리를 펼쳐가지고 개쪽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씨발놈아.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네 논리를 한번 댓글에다 적어봐봐, 이 씨발놈아. 지금 이거 조중동과 빨갱이 연합의 간첩 이준석이 그리고 그 똘마니들 간첩이 아니다를 내 말이 개소리라는 걸 논리적으로 씨발놈아 한번 적어봐봐.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리고 펠로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대표면 저한테 들려줬다는 것대로 미국 내에서는 좀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인물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아까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히 그 얘기는 했죠. 어전이고 뭐고 그 미국에서 그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거. 그거 자체를 거짓말로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니면 빨갱이 새끼들이야 어차피 미국하고는 척을 지고 있는 사이다 보니 사이기 때문에 저거 마음대로 막 거짓말. 저번에 그 뭡니까 그 뭐 바이든이 뭐 문재인을 먼저 만나자고 했다라거나 이런 개소리 그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만은 우리 토끼형 쪽에서는 최소한 이쪽에서 이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 어차피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러니까 해양 세력과의 굳건한 동맹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서도 펠로시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우리나라로 치면 추미애급 정도 되는. 아무튼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